안녕하세요. 윤소희의 음악 인류학, 인류학으로 바라본 동서음악의 세계. 이번에는 문화와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의 공간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서양, 동양, 한국 이렇게 두루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이루는 3요소에 대해서 저희는 선율, 리듬, 화음이라고 배웠죠. 여기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 여러 건반을 동시에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의 그 리스트 연주라든지 그다음에 라흐마니노프 이런 음악들을 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협연을 했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있었죠. 그 오케스트라의 그 여자 지휘자도 상당히 그 매력이 있어서 두 분이 케미가 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도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저음, 고음이 이렇게 화음이 울리도록 아주 이 두 모든 악기와 구조가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그 화음이 없어요. 그런데 선율, 리듬, 식임새가 3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연주하는 거 보면, 이번에 그 임윤찬도 한국의 우룩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다죠. 그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우룩을 떠올리게 해서 정말 더 감동이 컸습니다. 근데 이 가야금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한 줄을 눌러서 이렇게 농연을 하면서 이 음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 마치 그 붓글씨를 쓸 때 그 하나의 붓으로 굵고 가늘고 여리고 진하고 하는 그 다양한 다이나믹한 표현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동양 한국 음악은 이러한 그 음의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서양 음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피아노도 여러 건반을 이렇게 타건을 했는데요. 그 화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교회 선법으로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은 다 단선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인데요. 이 초기에 그 교회 음악에서도 그 선창과 응창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선법을 가지고 이제 오도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모방 진행하는 그런 게 이제 카논이 있었죠. 근데 초기에는 다 이제 그 신부님들이 작곡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작곡 그 방법이 그 기존의 선법에 어떠한 선법으로 댓글을 좋다, 또 이루어야 한다 하는 표시들을 그 선법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수직으로 겹치면서 화성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초기에는 이 돌림노래 저희 초등학교 때 했지요. 그 기법에서 이러한 것이 이제 점차 발전을 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만든 사람이 바하인데요. 그 바하는 대입법으로 곡을 썼습니다. 근데 이 대입법에 보면 이 푸가 1번인데요. 도레미파솔파미라레솔라솔파 이렇게 이제 주제가 1주제가 같습니다. 그럼 5도 위에서 이렇게 이건 이제 샵 붙이면 이게 또 도레미파솔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샵에 붙어서 나중에는 이제 딸림조인 지조로 갑니다. 벌써 여기에서 그 저희가 소화 1에서 피타고라스의 5도 산식에 대해서 살폈던 게 떠오르지 않나요? 네, 이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거는 이제 팁인데 지금 푸가 1번입니다. 그 1번이 이제 타장조로 돼 있죠. 그럼 타장조 이 푸가 앞에는 프렐류드에서 이 푸가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국 음악으로 치면 다스름 같은 곡이 있고 그다음에 푸가 이렇게 되는데 푸가 2번은 C 샵 장조예요. 근데 그 샵이 6개인가 이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모두 건반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푸가 2번을 연주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전집이나 이런 데는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그렇죠. C샵 장조 다음에 이제 D 장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냐면 이분이 참 대단한 게 C 장조잖아요. 그 이번에는 C 마이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장조 단조 그런 거는 이제 같은 으뜸음조를 하는데 한국 음악에서는 동주저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은 화성학에서는 나란한 조로 하거든요. 조표가 하나도 없는 다장조에서 하나도 없는
가 단조로 가는데 바하는 보면 C 장조, C 단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C 단조는 플랫이 3개거든요. 그러면 으뜸음이 같은 거예요. 으뜸음이 같은 데서 장조, 단조 하는 걸 이제 나라는 조라 아니 같은 으뜸음조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전통음악도 이 동주점 같은 으뜸음조로 전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시 계면에서 시 평조 뭐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갈수록 이러한 것이 더 원만하게 쓰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화음이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비화성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쨌든 대의적인 선율도 화성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다성음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독립된 선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곡의 역사를 보면 그 나중에 기능 화성보다 앞서 있었던 방식이지만 저희가 피아노를 배울 때는 거의 쇼팽 정도의 그 곡을 연주한 다음에 이 이제 바하의 푸가를 배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독립된 선율을 한 손으로 이것을 아주 그 잘 원만하게 연주하려면 연주 기량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푸가 배우고 이렇게 한 게 피아노뿐이 아니라 나중에 작곡이라든지 음악 분석 이런 걸 하면서 바하가 왜 서양 음악의 아버지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바하의 음악은 다성 음악이면서 대입법인 가운데 그 공간은 화성이 채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단선율이라 하는데 보통 그 음악 비전공하시는 분들은 화성음악에 그렇게 많은 성부가 있는데 그게 단성음악이라고요 하는데 왜냐하면 주선율에 다른 음들은 종속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핸델의 알렐루야 이제 시작곡인데 여기 이제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피날레로 악보를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반주를 보면 피아노가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이것은 그 오케스트라를 피아노로 다 축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아노를 또 오케스트라로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작곡 배울 때는 이러한 연습을 두루 합니다. 근데 이제 알렐루야는 그 예전에 그 교회 초기 교회에 이탈리아 그다음 라틴어 이렇게 할 때는 알렐루야 A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독일 작곡가들이 번성하고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독일 그 레퀴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이 이제 알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화살표를 해놨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알토 테너베에서 여러 성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도, 솔, 라, 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솔, 솔, 파미 이거 알토가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는 다르지만 이거는 으뜸하음이라는 하나의 코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라 장조인데요. 여기가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입니다. 근데 저희 그 사마음 배울 때 도미솔 미 도미솔 솔솔 도파라 파시레 솔레 이렇게 배웠죠.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화성학하고 작곡할 때 선율이 이렇게 근접 진행을 해야 원만하게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으뜸하음은 도미솔이지만 다른 거는 도파라 이렇게 딸림하음은 시레솔 이렇게 전이를 시켜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막스는 저희가 문명과 음악 그 책에서 악보가 있고 하니까 끝나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 때는 보면 이제 솔도 시도 해가지고 딸림하음에서 으뜸하음으로 주로 가죠. 근데 여기는 뭐 도도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뭐 페르마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으뜸하면서 복음 딸림하면 으뜸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아멘 종지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할렐루야니까 아멘 종지를 이제 그 이중 종지라고도 하죠. 그 앞에는 또 이제 딸림하면 으뜸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 여기 보면 이 화음의 구성음들이 이렇게 선율을 이루고 있지 이것이 독립된 선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토는
더구나 저희가 이제 합창단을 지휘해 보면 일반 음악인들이 아마추어 이제 단원들이 보면 알트, 테너 이런 거를 못 하셔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도하기 애를 먹는데, 왜냐하면 독립된 그 바하와 같이 그런 독립된 선율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화음으로 공간을 채우는 걸 봤는데 동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 음악 배울 때는 우리나라 음악은 뭐 농현이 있고 뭐 독특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아시아 전역을 가보니까 다 그런 게 있더군요. 다만 그것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가장 그 원류의 모습을 많이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곳이 인도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그 아랍어로 인한 그 아주 독특한 또 그 식임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단인데요. 그 아단을 한국 사람이 하는 걸 듣고 정말 저는 죄송하지만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벳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그러한 그 식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선율, 장단, 식임새, 이렇게 장단에 제가 빨간색을 해놨는데요. 이 장단의 그 리듬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선율은 조금 음정이 흔들려도 용서가 되는데, 리듬이 장단이 삔다 그럼 그 사람 음악성이 떨어진다 해서 아주 그냥 그 낙지점을 주거든요. 그만큼 장단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이클이 깁니다. 근데 그것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서양 음악보다 한 층위가 더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층위 분석을 나중에 이제 문화음악에 계속 강의를 이어가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음악은 공간을 식임새로 채우는데요. 그 윤희상 선생님이 그 예약을 그 작곡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유명해지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예약을 계기로 해서 온 그 유럽의 음악가들이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윤희상 선생님이 한국 음악의 그 선율을 붓글씨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음악 그걸 채우는 그거 공간을 채우는 한 요소는 헤테르포니가 있습니다. 이 한문을 이 음성인데 서로 다른 선율, 그런데 대입법하고는 다르게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악보를 통해서 한 번씩 헤테르포니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식임새가 많기도 많지만 한국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비파가 없는데, 예전에는 신라 삼죽, 신라 삼현 이런 거에는 비파가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찰 가면 이 비파를 든 사천왕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목이 굽었죠. 이거는 당비파입니다. 이분은 목이 이렇게 딱 직선이거든. 이거는 향비파입니다. 왜 그 사찰에 가면 이렇게 꼭 비파든 분이 있느냐? 그만큼 그 한국 사찰은 신라 시대 때 창건된 것이 많고, 또 신라 시대에 그만큼 비파가 많이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악기들이 이렇게 들고 있지 않고 보통 앉아서 눌러서 농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폼하고도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비파가 없어졌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안법과 여간법이라는 그 식임새와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현악기를 연주할 때 가볍게 짚어서 하는 거는 가벼울 경자, 가볍게 누르는 경안법이고요. 요즘은 여간법만 남아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제 비파는 이렇게 여간법으로 연주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에게 성에 차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여간법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로 그 어떤 몸에서 사도 아래 솔도 단조는 미라 할 때 미와 이 사도 아래 음을 많이 농연을 하고 깊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연이 그 사도 위에 솔라도 할 때 라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면조에서는 미, 솔라 할 때 솔이 미에 그냥 이렇게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 솔라 할 때 그 하 이름이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 이름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그 샵 하나만 미라죠. 미, 솔라 이거 궁이고
궁이고 하1, 하2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조의 오음 약보로 할 때. 그래서 그 하1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면조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 대신 이제 감정을 절제하고 식임새를 이렇게 얕게 하는 평조, 오조 같은 경우에는 미솔라도레가 솔이 있고 그다음에 솔라도레미에서 이렇게 하일에 해당하는 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계면같이 이 밑에 이 음을 이 음을 그렇게 많이 농연하거나 요성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서양과 동양의 그 음악의 공간을 채우는 요소들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 이제 선법에서 어떻게 그 선법이 이제 이렇게 조성음악으로 단순화되어 왔는지, 바하의 24조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련을 지어 왔는지, 이런 것도 악보를 통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의 그 문의로서 이 음악의 공간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이거 좀 더 이거 악보하고 그 유튜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좀 더 상세히 악보하고 모든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문화와 음악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